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맥스에서 자주 쓰이는 세 가지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맥스에서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회전하는 거고, 요거는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맥스에서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자주 쓰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W, E, 그 다음에 R 이렇게 세 개가 키보드 숫자 바로 밑에 세 개가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W, E, R 이렇게 단축키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동은 물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기 위한 거고, 당연히 회전, 스케일은 크기를 바뀌는 거죠. 물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티팟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티팟이 현재 이 공간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티팟의 위치를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방법은 X축, Y축, Z축 이런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축으로 100, Y0, Z0이면은 이 물체는 이 공간에서 X100, Y0, Z0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한 내용인 거죠. 이 위치 값을 바꾸는 게 이동이죠. 즉 X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Y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Z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값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Select and Move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정확하게는 여기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합니다. 이 트랜스폼 기즈모인데 이 트랜스폼 기즈모에 노랗게 이렇게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즉 지금 같은 경우에 X를 지금 마우스를 제가 이렇게 X가 활성화되어 있죠. X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위로는 안 갑니다. 옆으로도 안 가고 오직 X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Z 방향을 제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은 이것은 Z로만 이동이 되고 X, Y로는 안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은 Y 방향만 가는 거죠. 여기에서 X로 가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프론트 뷰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X를 이렇게 위로는 못 가죠. 자, Y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면은 이 대각선으로 이동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운데를 이렇게 커서를 대면은 X, Y가 모두가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요. 대각선 움직인다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움직이는 학생을 봤어요. 자,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바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로테이션 한번 볼게요. 자, 로테이션은 트랜스폼 기즈모가 무브와는 좀 다른 형태로 회전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죠. 자, 여기에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먼저 자, 이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기 요 방향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렇게 도는 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인 거예요. Z축이 파란색이고 X축이 빨간색이고 Y축이 녹색인데 이 축들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 아니죠. Z축이 이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지 이쪽으로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도는 게 맞는 거죠. Z축도 마찬가지입니다.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이제 회전이 되는 겁니다. 회전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중요한 건 회전에서는 이 스냅 키를 켜놓고 해야 됩니다. 스냅 키를 켜놓으면은 회전을 할 때 5도 단위로 스냅이 걸려요. 자, 이렇게 수치가 보이죠, 여러분. 회전을 잘못해서 너무 미세하게 회전이 되어 가지고 기울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시키기도 힘들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스냅키를 켜놓고 회전을 합니다. 스냅키는 디폴트로는 꺼져 있죠. 그래서 회전을 클릭하고 스냅키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면 됩니다. 자, 90도 정확하게 이제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회전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스케일을 꾹 눌러보면은 이 세 가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있는 건 유니폼 스케일, 난 유니폼 스케일, 유니폼 스케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난 유니폼 스케일, 스쿼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유니폼 스케일은 그냥 이렇게 커지고 줄어듭니다. 그냥 커지고 줄어드는데 물론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되돌리는 거는 컨트롤 Z로 이제 실행했던 것들을 되돌리는 단축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개 있죠. 지금 Y와 Z 방향으로만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 이동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요쪽으로만 스케일을 하고 요쪽으로만 스케일하고 요쪽은 스케일하는 거예요. 여기에 되면은 X, Y, Z가 동시에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하면은요, 이 하단에 좌표가 X, Y, Z에 있는 이 값들이 스케일, 유니폼 스케일은 요 하나만 활성화가 되고 요걸로만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난 유니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도 스케일 값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난 유니폼 스케일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에도 나중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 값이 뒤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인 요 스케일, 유니폼 스케일로 여러분들 해주면 좋고, 그다음 스케일 자체가 뭐 그렇게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 크기는 계속 유지되면서 찌그러들고 커지고 자기의 본래 부피는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커지면은 위로가 찌그러들면서 옆으로 이제 넓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 세 가지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뭐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 회전은 스냅킥 해야 된다는 거, 스케일은 뭐 자주 쓰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첫 번째 유니폼 스케일을 쓰면은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